자, 이번에는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두 집합이 어떨 때 같다라고 하는지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자, A가 B 안에 포함되고, 다시 말해서 A의 모든 원소를 B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바꿔서 그 B도 A 안에 포함되면 두 집합은 서로 같다고 하며 기호로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등호를 사용해서 A는 B와 같이 나타냅니다. 자, 이게 사실 두 집합이 같을 조건의 수학적인 정의인데요.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게 되면 서로 같은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놨을 때 똑같이 생겼으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두 집합이 같다라는 수학적인 정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자체로 포커스가 맞춰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도 기억하면서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열을 봤을 때 모든 원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진짜는 참진짜, 진짜 부분 집합이란 얘기예요. 진짜 부분인 집합이란 얘기죠. 우리가 부분 집합 중에서는 자기 자신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랑 덩치가 똑같죠. 그죠? 더 작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 자기보다 작은 애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 안에 포함되지만 그 B가 다시 A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A가 B보다 덩치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 부분 집합의 정의고요. A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 A의 진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합 0, 1에 부분 집합을 쭉 한번 써볼게요. 일단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는 0으로 된 거, 1으로 된 거, 원소 2개짜리 0, 1로 된 거,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두 집합이 같다라는 수학적인 정의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문맥상의 뜻, 두 개의 원소가 그냥 똑같다라고 둘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진 부분 집합은 심플하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진 부분 집합은 여러분들 굳이 정의의 형태를 완벽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의 기초 유형, 두 집합이 같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같다 또는 같지 않다로 나타내시오 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원소 나열법은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두 집합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상의 양행학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1, 2, 4가 되는 거죠. 근데 B는 지금 보니까 A에 없는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거. 자, 다음 거는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x는 0하고 3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A는 저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 0하고 3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소로 나열해 놓고 보니까 A하고 B가 서로 다르네요. 자, 그 다음 A 볼게요. A는 8의 양의 배수기 때문에 8, 16, 24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데 B도 지금 딱 규칙을 보니까 A와 똑같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됩니다. 자, 다음 A가 2, 5, 10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B는 10의 양의 약수기 때문에 1, 2, 5, 10이죠. 자, A에는 없는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집합은 같지 않습니다. 자, 쉽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똑같이 한번 나타내봐라. 우리 좀 전에 해봤던 거네요. 예,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똑같으면 상관없죠. 0, 1, 2, 2, 1, 0. 원소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B, 4의 양의 배수 4, 8, 12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미 A에는 있는 2가 B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겠죠. 그 다음에 A 집합을 보게 되면 0 이상 7 이하의 홀수기 때문에 1, 3, 5 7 이하니까 7도 들어가죠. 7 이렇게 들어가고 B에는 7이 없으니까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
A는 X를 원소로 갔는데 절대값이 1인 X이기 때문에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겠고요. B는 제곱해서 1이 나오는 애고 제곱해서 1 나오는 애도 뭐죠? 네,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원소를 나열을 해봤더니 똑같죠. 그래서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의 기초유형, 진부분 집합을 구하는 기초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집합의 진부분 집합. 자,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부분 집합을 쭉 씁니다. 자, 제일 작은 공집합. 자,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쓰고 나면 끝나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죠. 이걸 지우고 나머지가 저 녀석의 진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을 구하려면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야 되죠. 자, 나열하게 되면 4의 양의약수니까 1, 2, 4가 되고요. 자, 부분 집합을 쭉 나열을 해볼까요? 같지 않죠.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공집합, 자, 원소 하나짜리 집합들 쭉 쓰고요. 자, 원소 2개짜리 집합을 씁니다. 1, 2, 1, 4, 2, 4.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안 쓸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기에 써져 있는 부분 집합들이 주어진 녀석의 진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간결하겠네요.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주어진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자, 먼저 주어진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보게 되면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가 되겠고요. 자, 부분 집합 제일 작은 공집합부터 쓰고요. 원소 1개짜리 1, 3, 9. 그 다음은 원소 2개짜리 1, 3, 1, 9, 3, 9. 그 다음은 원소 3개짜리인데 원소 3개짜리가 자기 자신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이 진 부분 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방금 쓴 이 녀석들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의 미정계수를 구하는 살짝 대표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를 빈칸을 채워볼까요? A가 B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B도 A 안에 포함되면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라고 하며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서로 같은 두 집합은 모든 원소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그랬죠.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 안에 들어가고 B가 A 안에 들어간다.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한 줄 요약, A는 B와 같다, 원소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B의 원소를 보게 되면 X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가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X가 여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2를 뺀 애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X-2가 이 A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3이랑 똑같으면 되고 여기서 X의 값은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5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얘가 6이 되고 8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은 한 단계 더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잘 보시게 되면 A집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A집합은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저러한 집합을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해를 집합으로 갖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게 되면 A랑 B랑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무엇을 여기 있는 2라고 뭐를 B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이 1과 B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기억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차항과 1차항을 아니까 두분의 합을 알게 되죠. 자, 두분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B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A는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A가 지금 두근이 1하고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곱하기 B가 두근의 곱인데 B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5고 이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인데 근과 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A. 그래서 여기서 A는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은 A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집합이 선생님이 처음 개념을 설명을 할 때요, 집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라는 게 이 집합의 집합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처음 하거나 기본기만 딱 하고 나서 멈추게 나면 집합이 굉장히 다른 단원이랑 동떨어진 단원 같고 연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수학 전반에 거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 집합이라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명제라는 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내용이 그때 학습했던 이런 내용이랑 겹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고요. A, B가 주어져 있고 그 A와 B가 집합이 같을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는 B일 때 두 집합이 같으려면 원소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여기가 2A, 여기가 A 플러스 5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얘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3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두 집합이 같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A집합은 모르는 애가 두 개가 있지만 B집합은 모르는 애가 하나고 얘가 반드시 3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하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여기서 가능한 A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먼저 3일 때 집합 A, B를 각각 구해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A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집합 A는 6, 그 다음에 3 더하기 5니까 8,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제가 3이 되는 A 값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돼서 두 집합이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버리는 값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너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집합 A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집합 A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저 원소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은 3이 되고요. 집합 B는 우리가 애초에 저기에 있는 애가, 여기는 얘가 3이 되는 A 값을 찾은 거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4. 두 집합이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소나열법의 원소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학습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 두 집합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집합이 같을 때 A, B를 구하는 문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조금 더 심플하고 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똑같으려면 그렇죠? 이게 반드시 얼마여야 되죠? 5가 돼야지 이렇게 같을 수가 있고요. 얘가 반드시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A-B가 얼마고 5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얼마다? 네, 0이다 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할 건데 우리가 A를 맞춰볼까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A 더하기 4B가 똑같이 0이 되면서 이건 이제 지울게요. 빼고 나면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5B가 5가 되면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A 플러스 1은 5가 되고 여기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 우리가 왼쪽에서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